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이 안 되고 포용과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고 네. 또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크게 세 가지 말씀하셨죠.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 감각 이걸 언급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정청래 대표가 또 이제 보안 수사권 그 얘기를 하고 1인 1표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당내 뭐 김남희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실명까지 해가지고 그걸 올리고 이런 부분들 여길 이거 이 글을 보면서도 또 이 막스 베버를 떠올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심정은 너무나 잘 알겠는 게 제가 그동안 정말 지난 20년 제가 민주당 내에서 있을 때마다 깝깝해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렇죠. 쉽게 싸울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가령 검찰 개혁 같은 네네. 거는 너무나 쉽게 정리되는 일들이거든요. 보안 보안 수사권이든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예. 이거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정리돼 있는 거고 대통령은 굉장히 고심을 해가 정리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아니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은 이렇지만 국회에 맡긴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거 토론해 봐라. 토론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선거에만 이용하려고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봉기하라. 니네들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 봉기해서 나 찍어라. 이것밖에 이런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에는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지. 왜 이게 왜냐면 모든 제도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어요. 네. 누가 검찰 좋아합니까? 누가 검찰에 뭐 저희도 집에 있으면 우리 남편하고 싸워요. 우리 남편은 보안권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저는 이제 요구권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고 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싸우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자면 그냥 마지막에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럼 그거를 해야 되죠. 왜 본인이 이거는 딱 해가지고 결정해놓고 폐지, 그럼 붙어라. 나한테 저기 할 때는 같이 싸우려면 붙어라. 누구야? 조국 혁신당 쪽에 있는 그게 유령당원일지 아니면 이중당적자인지 모르지만 붙어라 이거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 그렇게 해가지고 붙어라. 지금 세를 이제 여가지고 과시를 해보는 거죠. 1인 1표제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네네. 이걸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격차 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관련해서 예.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아. 유시민 그 작가께서 김어준 뉴스공장 나와서 했던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한 얘기였는데 검찰 개혁은 민주당원들 혹은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정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훼손하려고 하면 누구도 용서를 못하고 배신 행위로 간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경찰 견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뭐 개정하면 되는 거다. 일단은 요 민주당의 정신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제도잖아요. 제도. 그 국가의 사법 체계와 관련한 제도잖아요. 우리가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이유가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원들 한풀이 하자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보편 국민 전체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개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 기능을 필요로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입장은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고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두 뭐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다. 뭐 민주당의 이게 정신이다. 민주당의 정신이 검찰 개혁인가요? 그렇게 작은 건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보시면 나의 유족으로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하시겠죠. 그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치면 된다? 그 동안 있는 국민들의 피해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유시민 작가가 책임집니까? 정청래 대표가 책임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검찰 개혁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지냐면 대통령이 집니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미비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판하죠. 근데 그 검찰 개혁 추진했던 국회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라고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잖아요. 대통령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이 저렇다면
숙고해보라고 했으면 최소한 당에서 숙의는 해보고 뭘 다시 청와대와 당정청 협의를 해야 되는 예. 이거 이제 정답이 정해놓고 답정너처럼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거는 뭐냐면 이거 반대하면 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 김원중 공장장이 얘기하는 갈라치기입니다. 요거 딱 하나 하고 이거 아니면은 이거인 사람은 다 내 편에 붙어. 안 그러면은 다 네. 뭐 반역자든지 뭐든지 배신자든지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거는 야당스러운 짓이거든요. 야당에서는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야당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국회에서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바꿔서 타협하고 그러는 건데 네.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하나만 더 지적하고 여러분 제가 당원님들께 제가 정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원들 우리가 정말 50년 당원도 있고 저처럼 20년 당원도 있고 1년짜리 당원도 있고 그러겠지만 당원 여러분들 우리가 당원할 때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류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야 돼. 우리가 주류 저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원 중에 많은 분들이 야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대를 해야 뭔가를 하는 거, 투쟁을 해야 뭔가 된다. 네. 이런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진짜 주류 우리가 여당은 우리가 다 같이 여당의 당원이 돼야 됩니다. 여당의 당원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문화를 바꿔 나가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좀 네.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당이 여당이 되게 한가해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가해 보인다. 지금 공동체의 최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네. 선관위발 참정권 침해 문제이고 어허. 이 문제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끌고 가서 본인들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세력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지금 시국 선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선관위에 대한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동력을 부정선거 음모론 따위에 뺏기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거 어떻게 개선할지 선관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그 얘기 하잖아요. 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대학생들 만나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예. 검찰 개혁 뭐 1인 1표 관심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 당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1인 1표제는요. 네. 지금 공화정을 해치고 있는 건 선관위 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요. 아하.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놀랍도록 관심이 없잖아요. 이거 선관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저건 그냥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로 쓰게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쓰게 하는 이슈로 그냥 태우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 대해.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네. 여러 이제 일이 많다. 그리고 그죠? 제일 그러니까- 세운 게 그거잖아요. 선관위 네, 문제. 그거나 그거죠.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라고 해석했거든요. 당 뭐하냐. 네. 이거 빨리 해야지. 뭐하냐. 이 메시지 준 거고. 어제 로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회의로 채택했습니다. 네.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당장 선관위 그건 아니에요. 사태 아닙니까? 이게 제일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국민 갈등이 생길 예.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진원지가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 예. 나선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책임지고 이걸 응. 어떻게든지 풀어나가려고 그렇습니다. 한다는 그리고 이런 게 개혁까지 지금 선관위 개혁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또 헌법도 바꿔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죠. 네. 그럼 어떤 과정을 네. 통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음. 그다음에 우리가 야당을 또 지적할 일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아니 야당 네. 웃기잖아. 정말 아니 처음에는 뭐 재선거 하자고 그러더니 그다음엔 재선거 같은 거 없다. 오세훈도 재선거 막 운운하더니 없다 그러더니 싸우고 있다. 네. 그리고 자기네들 서로 막 막. 싸우잖아요. 장동혁 재선거 해야 된다. 오세훈은 이거 뭐 나 관두라는 얘기냐. 나경원 재선거 해야 된다. 예.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공격을 해야지. 거기서 얘기를 못하는 것들. 지금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는 선관위이고 음. 선거에 대한 신뢰 훼손은 공화정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네. 저 에너지가 국민의힘 저 음모론으로 사용되면 되게 위험해져요. 아. 국가가 거의 계엄급으로 위험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공화정 자체를 흔드니까. 네. 그러면 이게 특검 논의로 심각한 상황인데. 특검 논의로 넘어갔을 때 국민의힘에 저 특검 추천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들 막그 그렇죠. 부정선거. 황교안, 장동혁, 윤석열이 범죄가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선관위 봐주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섭 단체한테 던진다든지 예.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뭐야 저기 최고의 네. 아니 저도 네.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네. 우리는 지금 정말 왜 서울시는 이 모양이야? 왜 정원은 열심히 안 뜨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북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대구는 어떻게 막 이러고 간절하게, 있는데 평택에만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평택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조국혁신당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 깝깝해서 미치겠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때에 네. 바깥으로는 대통령이 국뽕을 정말 하고 있고 월드컵에서 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지금 이 많은데. 재선거냐 네. 이 저 국민 참정권 침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사퇴 안 해? 연임 도전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죠. 깝깝하게. 예. 국가에 설치된 투표권이 지금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난리 났는데 당내 1인 1표제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민심과 너무 졸렬합니다. 괴리가 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순방 중에 유럽에서 로마에서 글 남기고 회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당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권 갖는 게 그 몇 사람들 지금 친척 인사들 하나하나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 지금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공천 때문에 그런 네. 건 알지. 근데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 예. 저는 지금 김어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네. 이번에 그냥 정청래를 포기하고 있다가 김민석이든 송영길이 되고 나면은 한 1년쯤 있다가 흔들어 봐. 또 탄핵하고 그때 다시 해봐.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들 그 무참하게 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애님도 그렇지만 저도 어쨌든 당인이고 네. 정치인이니까 공천권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다들 줄 서고 싶죠. 근데 왜 안 그러냐면 이게 되게 근시안적인 거거든요. 아. 평론가들 얘기하는 게 되게 근시안적인 거예요. 근시안적이다. 공천권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에 뭐가 된다. 이게 되게 근시안적인 게 네. 다음 총선이 2028년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 임기 1년 앞두고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죠. 다음 당 대표가 공천권 지고 공천 행사에서 총선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다음 총선 이기려면 다음 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서 이재명 네. 정부 성공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논의되는 거 보면은 정청래 대표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전제가 전혀 없어. 공천권 가져가지고 공천 행사에서 자기 사람 하면 그 다 당선시킬 수 있다고 믿잖아요.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아니 이재명 정부 흔들면 총선 져요. 아니 이번에 지방선거 해봤잖아. 예, 총선 이번에- 진다고. 이번에 지방선거 해본 것처럼 할 수 있다. 전북도 난리가 났었고. 당 대표가 공천해서 당원들이 좋아하는 사람 뭐 그래요. 뭐 딴 네. 지역에서 좋아하는 사람 공천돼서 출마하면 국민들이 찍어준다고 생각하는 그게 오만이라고요. 네. 지금 잘해야 된다. 지금 잘해야 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 정부 문제. 예,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잘 네. 뒷받침해야 되는 거지. 당권 투쟁한다고 막 임기 1년 대통령한테 들이받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당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근시안적이다. 저는 정말 예. 하는데 아니 1년 된 대통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다음에 들이받고 그다음에 약 올리고 당권은 짧다. 처음 봤어요. 아니 정권은 난 짧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무슨 적이야 뭐. 야 저거는 국민들의 대부분 저건 된 집안이 아니야. 네. 잘될 집안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저렇게 흔들어?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1년 반 만에 그때 네. 저거 했잖아요. 그때 다 같이 국민들이 들고 나온 거는 어떻게 1년 반 된 니네들이 탄핵하려고 그러냐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가 뽑은 하는데 대통령. 니네들은 된 애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예. 지금 이거를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봐도 권력투쟁으로만 보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른바 뭐 레거시 언론을 포함해 가지고 다 이제 이 모습을 네. 지상 중계하면서 다 보도를 하고 그걸 보는 국민들께서 또 이제 반응을 보여서 뭐 이제 여론조사 추이도 어렵게 나오고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여당에 대한 이 자세, 태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X 메시지 아니면 또 발언 계속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제가 오늘 입장에서는 오늘 저기 대표님께 예.
한 가지 대표님께 한마디, 당원들께 한마디 예. 마지막으로 저 하나씩 하면은 대표님, 제가 뭐 금방 사퇴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대통령 오시기 전에 제발 좀 송파 올림픽공원에 가십시오. 네. 현장에 가셔서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원들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주입니다. 우리는 여당의 당원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당권을 가질지 아닐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 당 대표한테 요구하세요. 지금 가셔서 지금 이 갈등의 진원지에 가셔서 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게 우리 당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요.